자, 박지수 선수의 진영입니다. 11시 지역, 콜로세움 11시 지역 박지수 선수고요. 프로브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구현 선수가 7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에서는 김구현 선수가 확실히 다른 프로토스와는 좀 구별되게 다채로운 전략을 보여줍니다. 포통 캐논을 활용을 해서 입구를 돌파하고 바로 그 지역에다가 이제 태클을 올려서 다크템플러를 난입시키는 그런 박성균 선수를 잡았던 전략도 있었고 말이죠. 고인규 선수를 상대로 전진 로보틱스 하고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는 아비터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 말이죠. 네.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오늘 첫 번째 세트를 어떻게 구상해 왔는지 김구현 선수 궁금하네요. 자, SB가 일단 입구 쪽으로 그냥 나옵니다. 바로 어제 프로리그 개인전 경기가 있었죠. 주현주 선수, 허영무 선수 에이스 결정전 경기가 기억에 남는데 그때와 스타팅 포인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주현주 선수가 보여줬었던 그런 경기 운영과 박지수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 운영의 차이점, 그리고 프로토스 입장에서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일단은 박지수 선수는 사실 프로토스전 물론 장기전 운영 능력도 뛰어난 선수인데 그걸 즐기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탄탄하게 해가면서 막 공방 3업 막 풀업된 메카닉 부대를 대규모로 운영하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 일가견을 보이고 있는 선수라기보다는 프로토스 입장에서 정말 까다로운 부담스러운 타이밍에 진출해 한 방에 경기를 끝내는 이런 식의 운영을 참 잘하는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플레이를 하기에 콜로세움이라는 전장은 아주 좋은 전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타팅 포인트도 새로고 콜로세움이 안정적인 본진한 멀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가져가기 위한 이런 운영을 프로토스 입장에서 많이 선택하거든요. 노게이트 더블이었죠? 네. 네. 게이트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워낙 좀 다채로운 전략들을 이 콜로세움에서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는 아마 김구현 선수의 그런 전진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염두를 우선적으로 할 텐데, 일단은 김구현 선수는 좀 노멀하게 뭐 콜로세움에서 자주 나왔듯이 노게이트 더블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로 정찰 운도 좋습니다. 박지수 선수가. 네. 바로 내려와요. 정찰이 빠르기 때문에 자신이 자랑하는 아주 팽팽하게 조여오는 이런 경기 운영도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이 맵에서 만들었던 어떤 그 트렌드 중에 하나인 엄테란 체제, 그런 것도 지금은 박지수 선수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노게이트 더블 렉서스구나 라는 거, 게이트웨이 완성 타이밍 보자마자 바로 눈치챘고, 그렇겠죠.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번 보는 거고요. 네. 팩토리. 과연 박지수가 꺼내들 카드는 무엇인가? 자, 지금 투팩 같은데요? 초식에 눌렀는데요. 팩토리 2개. 예. 아직 정찰도 떠나지 않고 있는 김구현 선수. 예, 초식에 딱 오! 손에 들고 있다가 눌렀습니다. 야, 그리고 김구현 선수도 박지수 선수의 운영에 대한 예측을 잘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지금. 네. 두 번째 네. 게이트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스처 한번 취하는 거고요. 예, 왼펑커를 그냥. 예. 두 번째 사이버네틱 스코어보다 지금 게이트가 먼저 지어진 것 같거든요. 두 번째 게이트.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질럿이 나와서 네. 살짝 기초공사만 해놓은 버거를 두고 있습니다. 노게이트 더블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상대방의 전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병력 생산에도 좀 충실해야겠다라는 생각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머리 하나도 안 뽑았어요. 예. 게이트웨이와 사이버네틱 스코어 완성 타이밍이 거의 비슷했는데 정확한 타이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자원을 쥐어 짜내면서 김구현 선수가 박지수 선수의 공격적인 플레이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있네요. 네. 예, 두 개 다 머신샵. 이건 3탱크의 이제 벌처 관련 그 스킬 리서치를 머신샵 두 개에서 동시에 돌리면서 벌처를 찍어내는 3탱크 4벌처 전진을 일단 생각해볼 수 있는 체제인데, 김구현 선수가 예측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은. 예. 코어는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예. 현재. 벙커까지 건설하면서 마치 머리를 뽑은 듯한 그런 그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일단은 김구현 선수가 상대방의 전진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는 해놓고 있기 때문에 김구현 선수가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공격 주도권, 그리고 이제 싸웠을 때의 우세, 이런 것들은 박지수 선수가 좀 더 낫죠. 자, 아드 그래요. 선택이고요. 왜 코어가 안 돌아갈까 싶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코어를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정찰도 안 갔어요. 정찰도. 앞마당에, 앞마당에 아둔을 완성시킨 이 타이밍, 이게 좀 오묘한데요, 지금. 탱크 2대가 나와 있는데요. 네. 탱크 3대째 그리고 벌처가 나오고 있을 벌처. 겁니다. 벌처가 이제 투벌처. 예. 야, 이건 다크로 맞겠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다크도 그냥 그냥 뭐 다크로 상대방을 썰어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일단은 마인 역대박 이런 것들까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박진수 선수의 이 타이밍을 완벽하게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빠르라. 생각이 미톱니까? 야, 다크로 시간 지금, 끌고 예, 그렇죠. 다크로 시간 끌고 아비터로 가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조이기거든요. 예. 내려오고 예. 있거든요. 예, 3벌, 예, 예. 3탱크 4벌처. 그런데 박지수 선수가 분명히 다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크를 생각하면서 내려오느냐, 이게 문제예요. 코어가 안 돌아서 예. 봤거든요. 일단 무조건. 예. 마인은 일단 개발돼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 아슬아슬한 순간인데요. 자, 이 공격이 예, 예. 구위로 네.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마인 구위로 매설하기 돌아가서는 시작하고 안 있어요. 돼요. 마인 매설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대방의 병력이 조금 언덕 앞쪽으로 나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뒤로 돌아갔습니다만은 뒤로 돌아간 벌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었고요. 네. 자, 자, 일단 탱크 툭툭포 그리고 예. 일단은 질러서 다 사라졌습니다. 예, 탱크 자, 3대. 아직까지- 자, 이제 다크가 나오는데요. 조금 그렇죠. 있으면 나오는데 예. 과연 그 전에 벌처에 의해서 데미지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일단 지금. 파이어로 네. 접근하고 있고 다크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벌처가 마인 매설을 자, 예, 예. 마인 끌고 들어가느냐. 마인 끌고 죽었어요. 마인 첫 번째, 상대방이 두 번째 마인. 두 번째. 끌고.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이 다크가 죽었습니다.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 껄끄럽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테란 입장에서 스캔. 스캔. 왜 스캔? 아니 아카데미가 그저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올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한 와. 대비.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병력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입구 쪽을 파일런으로 공사해가면서 와. 막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대처가 다 됐어요. 예. 아카데미가 올리면서 아카데미가 나왔었네요. 있었어요. 예, 그래도 스캔 아직까지는 한 번 더 쓰려면 시간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급해서 뽑은 건가요? 아니면 예. 계획적인 건가요? 스카웃이 나옵니다. 순식간에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의 병력을 막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스카웃이 나온 건데 이거를 진화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예. 세월이죠, 예. 세월. 자, 본진하네. 이거 뭐 그래도 순간적인 대처는 예. 만만치 않게 김구현 선수도 좋네요. 왜냐면 그 일단 타이밍에 원스캔, 일단 그 타이밍에 스캔을 그 타이밍에 스캔을 뿌린 선수나 스카웃 뽑으면서 캐논으로 본진 지역 살짝 방어해주고 다크로 시간 끌고 있는 선수가 예. 대단합니다. 네. 양 선수. 자, 이게 분명히 박지수 선수는 이 타이밍 러쉬로 이거 확실하게 끝내지 못하면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계속 터렛 공격을 예. 완공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SCB 두 번째 스카웃입니까, 저거는? 네, 두 번째 스카웃이 찍혔네요. 그러나 터렛 터렛 하나가 완성이 되면은 완성해요. 그리고 완성이 되면은 까다롭죠. 네, 이 스카웃이 달려들질 못하니까. 자, 현재 시간 8분 16초 경과. 야, 게이트웨이 근처에 자, 투 스카웃. 한 대와 두 대는 좀 느낌이 다르죠. 네. 터렛을 못 지닌다는 거고 캐논 하나 때문에 프로 피해를 제대로 못 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크가 나오고 또 나오면은 예. 탱크가 더 이상 추가되기 힘들다는 거 생각해봤을 때 박지수 선수가 느끼는 부담감이 더 큽니다. 예, 뭐 그래요? 스카웃도 예. 스카웃입니다만은 본진 안쪽에 이제 넥서스와 미네랄 사이에다가 지은 캐논 하나가 벌처에 대한 타격이 예. 받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어가 자, 되고 있습니다. SCB 오면 탱크 터졌습니다. 한 대 터졌어요. 예, 이거는 그 스타게이트가 올라간 순간 사실 애초에 아비터를 생각했었던 체제가 물론 언뜻 보기엔 그런데 이런 그 박지수 선수의 경기 운영 예전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카우트 뽑은 생각으로 스타게이트를 지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차 들어요. 자, 일단 예. 마인 질럿이 질럿이 바로 바로 됐고요. 됐죠. 질럿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막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 막히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영러시가 끝납니다. 터렛 깨졌고요. 아니 영러시보다도 자원에서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거 못 이깁니다. 예, 이거 뚫리면은 박지수 선수도 경기를 포기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예, 질럿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부대 단위로 쌓이고 그리고 본진 안쪽에 계속 와. 이렇게 털에 못 찍게 되면은 이거 순식간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선택한 이 스카우트 체제가 아주 성공을 거두는 거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골리앗이 내려오는 오기는 시점에 오는데. 승부인데요. 3스카웃, 예. 3스카웃. 예, 3스카웃. 이게 진짜 스카우트 하나하나는 약해도 셋이 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탱크 HP가 그리고 쭉쭉 빠져요. 쭉쭉. 예, 그리고 골리앗이 온다는 건 벌처 충원 타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것은 바로 질럿이 게이트웨이 4개에서 하나, 6개. 예. 6개. 자, 이 지금 정도 나가도 되는데요. 이거를 뚫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인즈가만 뒤쳐나갑니다. 마인즈가만. 자, 앞장서고 김구현 뚫고 나갑니다. 와, 뚫고 나가요. 자, 위쪽에서 김구현. 걸쳐가. 탱크가 사라집니다. 자, 누가 승자일까? 첫 번째 세트 예, 굉장히 예. 심리적 게임이 킹했는데요. 예, 김구현 선수가 거의 다 맞다고 봅니다. 김구현이요. 예, 박지수 선수가 진짜 날카롭게 예, 찌르고 들어오면서 귀신 같은 타이밍에 스킬까지 활용하면서 다크 템플러를 무력화시키며 자리를 잡는 듯 싶었습니다. 예. 스카웃 나와버렸죠. 그리고 캐논 하나, 본진에 하나, 멀티 하나 있는 것 때문에 벌초가 제대로 활약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예. 상대방의 조이기를 상대방의 입구 쪽에 조이기를 형성을 해놓고 다크까지는 잡았는데 상대방의 병력이 없는 타이밍에 자원 타격을 주질 못하니까 스카웃도 나오고 게이트웨이도 늘었고 그 다음에 질럿도 나오는 겁니다. 아니 정말 제가 게임캐스 생활에 스카웃 실제로 나온 건 처음 봤어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예. 스카웃을 보게 되는군요. 자, 이제 마인을 하나씩 둘씩 치워가면서 네. 아비터 치르면서 준비가 됐습니다. 예, 애초에 준비했었던 게 이거였는지 아니면 예, 다른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환상적인 임기응변 능력. 참. 야, 대처, 영도시 상황 대처 가는데요. 능력을 예, 멀티 보여주고 체크 있습니다. 갑니다. 그러니까 본지 쪽에 대충 막을만 하고 이제 드라군이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조이기 오는 병력은 막을 수 있고 차원적인 손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군 나오면서 야, 멀티 체크를 가고 스카웃. 있어요. 아파요, 저것도. 예. 9킬, 4킬. 스카웃이 진짜 이 상황을 정말 어려웠었던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됐어요. 예.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아비터를 뽑았으면은 그 아비터 나오는 시간도 있고 또 뭐 사실 아비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상황이었을 텐데 입구 쪽을 파일런으로 막아놓으면서 스카웃을 생산을 한 것이 상대방의 병력 조합을 바꾸게 만들었고 SCV 계속 잡히게 만들었고 아비터 이제야 나왔다. 아비터가 나왔습니다. 이제야. 예. 자, 근데 병력 규모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네. 네, 차이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예, 투팩 병력 진짜 본진 자원만으로 쥐어짜내면서 계속 소모시켰으니까요. 반면 김구현 선수는 병력이 소모가 되긴 됐지만 스카웃이라는 든든한 공중 유닛이 상대방의 지상 병력을 별 피해 없이 많이 잡아먹는 데 성공했었고, 그리고 또 본진과 앞마당 자원에 아무런 타격이 없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6개에서 병력을 뿜어낼 수 있는 상황. 아, 이거 박지수 선수가 그래도 동시 투멀티 하면서 빨리빨리 따라가기 위한 최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예. 이후에 김구현 선수의 아비터와 지상 병력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스캔으로 네. 모든 체제를 확인했습니다. 아비터 떠 있는 거 다 봤고요. 네, 박지수 선수가 그래도 정말 매 상황마다 베스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진짜 그 첫 진출 때 아카데미를 지으면서 네. 화면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카데미 지으면서 스캔 달고 스캔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낸 것도 정말 대단했고요. 이후에 상대방의 스카웃이라는 기습적인 병력에 충분히 당황할 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예, 올라갑니다. 하지만 멀티하면서 올라갑니다. 네,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질럿도 기다리고 있고 드라군들도 웬만큼 모여 있고. 예, 리콜에 대한 부담도 있겠고 사실 사이언스 베슬이 나오지 않으면은 아비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질 못하거든요. 네. 정면 돌파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에 시달립니다. 물론 이런 멀티를 지키면서 프로토스의 공격을 대규모의 공격을 한 두세 차례 막아낸다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한 번의 공격만 제대로 찔려도 그대로 박지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면 승부 안 해줄 네. 것 같은데요, 김구현 선수. 예. 자, 마인 반응. 이것도 터져요. 예. 그리고 김구현 선수도 병력 꽤 쌓였겠다. 아비터 믿고 스테이시 스필드 개발 완료되면 이거 언덕 위쪽 얼려버리고, 예, 옵저버로 그냥 슬슬 눈치 보면서 방금 잡히긴 했습니다만 눈치 보면서 얼려버리고 한번 과감하게 진군해 탱크를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똘똘 뭉치는 걸로 봐서 리콜 분위기입니까? 아직 아니네요. 이 두 번째 확장이 어쨌든 상대방의 공격을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앞마당에 의존한 상태에서 뭐 병력 생산하고 이러느라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확장이 좀 늦었기 때문에 올라가네요. 자, 스테이시 스필드. 자, 스테이시 스필드. 1군 병력과 2군 병력이 다 스테이시 스필드 좋아요. 예, 딱 양쪽으로.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스테이시 스필드. 그리고 시간을 이 타이밍에 더 주면은 그래도 박지수 선수가 기운을 차리고 지지입니다. 김구현. 야. 예, 김구현 베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멋진 경기를 방금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야, 진짜 이게 의도적인